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6.5K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 올려드린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벤트까지 출연을 했어요. 최근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현재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깨사! 네, 미국의 지급준비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연두색 선인데요. 핑크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재무부의 TGA 잔고이고요. TGA 잔고와 지급준비금은 거의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TGA 잔고가 높아질수록 은행의 잉여 현금 비중은 줄어드는 개념이죠. 보시면 이번 셧다운 해소로 인해서 살짝 TGA 잔고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9,838억 달러까지 갔던 TGA 잔고가 8,997억 달러까지 줄긴 했습니다. 그동안 지준금은 2조 8,300억 달러였 다가 2조 9천억 달러가 됐죠.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TGA 잔고가 줄어든 금액의 대부분이 지준금으로 흘러 들어온 건데요. 다만 이 추이가 지지부진하고 전체 그림으로 보면 좀 미미합니다. 코인과 같이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은 이 지준금이 올라줘야 순차적으로 낙수 효과가 생기면서 상승하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메인 연료가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코로나 이후에 연두색 선인 지준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지준금이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중장기적인 베팅을 다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이치모쿠 클라우드 양운 영역이 보이죠. 근데 지금 약간은 음운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름대의 지지를 살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단기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 중이고요. 일단 아래에 있는 RSI와 MACD 모멘텀 지표들도 이평선이 꺾이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속도가 늦춰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특히 이평선이 꺾여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는 듯 하다가도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자, 만약 여기서 이 구름대를 하방 이탈한다면 확실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년 하락장태처럼 하방 이탈 후에 주르륵 흘러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이후에 이러한 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다음은 달러 엔 환율 차트입니다. 캔들 차트가 달러 엔이고요. 하얀 선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달러 엔이 환율이 낮아지면, 즉 엔화가 강세가 되면 비트코인 시장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시면 예기치 않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촉발된 과정이었죠. 엔화가 대략 162엔에서 거의 14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세 관련한 조정 때도 보시면 엔화가 달러당 159엔 정도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또 140엔 정도까지 갔었죠. 그때마다 시장은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거의 158엔까지 올라갔던 달러 엔 환율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는 155.6엔 정도인데요. 여기서 엔화가 더 강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제 있었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입니다. 네, 나고야에서 있었던 비즈니스 리더 모임에서 일본 경제와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발표를 했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요지는 현재 일본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물가도 중장기적으로 2% 물가 안정 목표에 일치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경제활동 및 물가 전망이 실현이 될 경우에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0일에 있을 FOMC에서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87.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2월 19일에 있을 BOJ 금리 결정에서 일본 금리가 0.75%로 현재인 0.5%보다 0.25% 상승할 것으로 포어캐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미국의 금리는 4%이고요. 일본의 금리는 0.5%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는 3.5%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미국 금리 3.75% 그리고 일본 금리 0.75%로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게 되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3.0%
0.5%까지 줄어들어 버리죠. 원래는 일본에서 예를 들어 0.5%로 돈을 빌려서 그걸 미국의 은행에 맡겨두면 4%의 이자 수익을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성행을 한 건데, 만약 여기서 금리 차가 3%로 줄어들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메리트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상대적인 환율이 엔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55엔이었던 달러 엔 환율이 만약에 150엔으로 되면 환율은 마이너스 3.22% 하락하는 것이죠. 그럼 줄어든 3% 캐리 수익을 환차손이 이미 다 갉아먹고 손실을 보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달러 표시 자산을 매도한 뒤에 달러를 엔화로 환전을 하고 대출을 상환해버리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테니까 엔화 강세는 더 심화가 될 것이고요. 시장은 더 크게 요동치게 되겠죠. 네, 저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행이 12월 19일에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때 반짝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예상대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때는 순식간에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다음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TXO 블록 Profit Loss Count Ratio입니다. 보시면 시장은 확실히 30일 이평선, 연두색선이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잠시 레이시오 선, 회색선이 바닥을 다지는 듯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골든 크로스를 확실히 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 두 번의 큰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줄줄줄 계속 흘러내리면서 계속 지지부진했던 모습이 이어졌었죠. 중간중간에 데드캣 바운스를 도전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었겠지만 공격적인 베팅은 어차피 하락장에서는 불가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Fear and Greed 인덱스는 3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히 32평이 상방으로 돌아선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케이스들을 보시면 Fear and Greed 인덱스 30일 이평선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하락장 중간중간에서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대세 전환이 될 때는 이처럼 365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올라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대세적으로 바뀌는 때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기울기도 하락 중이고요. 이러면 다시 대중들의 심리가 불이 붙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리를 정량화한 지표이고 그것을 이동평균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기준을 잡아보자면 365 이평선을 32평선이 골든크로스 하는 때가 다시 상승장의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거죠. 네, Momentum of Short-Term Hold Cap Ratio를 보면 현재는 웜 구간의 경계에 와 있습니다. 노란 점선이에요. 쇼텀 홀더들이 매집한 물량의 마켓 캡과 리얼라이즈드 캡을 비교를 해서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어떤지를 보는데요. 여기서 지난 22년 하락장 때 처음 나왔던 데드캣 바운스를 보시면 노란선 경계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시작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년 중국의 채굴 금지 조정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라인에서 반등을 했었죠. 근데 두 경우는 매크로 환경이 사뭇 다르긴 합니다. 다시 초반에 말씀드린 지급준비금, 즉 유동성 환경을 보시면 21년 중간에 채굴금지 조정 때는 지준금이 보시는 것처럼 매우 풍부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22년 하락장 데드캣 바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준금도 같이 꺾여 내려가던 과정에 있었죠. 유동성이 풍부하고 증가하던 과정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었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큰 겁니다.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습니다. Q2랑은 당연히 다르지만 그래도 유동성에는 호재인 측면이 있긴 하죠. 이 이벤트가 실제로 이 지준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참 중요합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12월 10일에 있는 미국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12월 19일에 있는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엔화가 강해지면서 다시 작년 8월 5일과 같은 블랙먼데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주봉월봉이 아직 돌아서지 못한 모습입니다. 셧다운 해소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지급준비금의 증가 추이가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다만 최근에 QT, 양적 긴축 종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각종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단기적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히 중장기적인 바닥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금을 잘 쥐고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현금이 많아야, 그리고 많이 물리지 않고 있어야 다음 기회를 제대로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잘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고민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많은 소식은 디스코드에서 진행 중입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